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준비 다 끝난 거예요. 설치 다 됐고 이제 자동화를 만들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이 광고 성과 통합 마케팅 대시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터 분들한테 좀 유용한 툴일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플랫폼 정보만 입력을 해두면은 얘가 이제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효율입니다. 제가 오늘 미친 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M8N 자동화 툴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M8N을 아주 쉬운 자연어 명령으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기존에도 알려진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아낸 이 방법은 아주 강력한 세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비용이 제로입니다. 비용이 제로고, 그리고 정말 자연어 프롬프트 한두 줄만 입력을 해도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존 M8N UI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한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개된 이런 자동화 툴들을 이제 살펴보면 뭐 메이크나 제피어,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클로드 코드 스킬스가 있죠. 각자 장단점들이 명확한 편인데 먼저 이 메이크나 제피어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인터페이스가 잘 돼 있어서 사용하기 쉬운 편이지만 이게 복잡해질수록 컨트롤이 어렵고 또 실행 횟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서 업무가 많아지고 심화가 될수록 좀 고비용이 발생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리고 클로드 스킬은 자연으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어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커스터마이징이 어렵고 또 구독료가 높잖아요, 클로드가. 그리고 토큰 양은 되게 적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량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저는 좀 적합하지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M8N을 좀 많이 쓰는 이유는 자유도가 높고 확장성이 좋아서 나중에 커스터마이징을 하거나 대량 업무를 처리할 때도 매우 좋은 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M8N을 자체 호스팅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무료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뭐 이런 방법들도 뭐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저는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할 거고요. 이 M8N은 다른 자동화 툴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툴입니다. 현재까지는 클로드 스킬을 사용한 이런 M8N 워크플로우 만드는 방법, 이런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브 코딩이나 바이브 디자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M8N이라는 툴 자체가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졌거든요. 왜냐면 M8N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 화면을 보면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하는 것도 없고 이 M8N이라는 툴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서는 이걸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뭔가 가이드를 찾아봐도 다 영어고 뭐 유튜브를 찾아봐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내가 쓰려는 기능을 그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들이 저거 내가 쓰는 기능은 아닌데 저거 어떻게 응용을 해야 되지? 약간 그런 의문점들이 조금 많이 생기거든요. 노드를 뭐 이렇게 뭐 추가를 해요. 플러스 눌러가지고 뭐 AI도 추가할 수 있고. 근데 뭐를 어떻게 추가해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노코드 툴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M8N이라는 툴이 전 더 어렵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용을 잘 못하고 있다가 클로드 스킬이 나오고 나서부터 클로드 스킬로 이 M8N 워크플로우를 파일로 만들어 주거든요. 파일로 만들면은 여기 파일스 가져오기를 눌러서 그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를 하면 여기에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생겨요. 그런데 써봤을 때 뭐 이렇게 설정하고 하는 것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매개 변수라고 돼 있어가지고 노코드 툴이라고 하는데 다 코드로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도 M8N을 사용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워낙에 커스터마이징도 쉽고 바이브 코딩으로 어려운 부분들을 이 M8N이 처리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M8N을 사용을 하고 싶었는데 두드리면 열린다고 오늘 드디어 제가 그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공유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GitHub에 M8N 한글화를 시켜놓은 파일을 업로드를 해놨어요. 이 GitHub 링크는 제 고정 댓글에 링크 공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계정이 없으시면 GitHub 계정을 만드시고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 하시면 여기 초록색 버튼 코드를 눌러주시면 밑에 다운로드 집 있어요. 이거 눌러서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압축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압축을 풀어주시고 안티그래비티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네. 안티그래비티에서 오픈 폴더를 누르신 다음에 방금 다운받으신 그 M8N 파일을 열어주세요. 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될 거예요. 옆에 쭉 이렇게 폴더에 들어있는 파일들이 트리 형태로 정렬이 되고 가운데 코드 창, 그리고 여기 에이전트 창 이렇게 뜰 건데 안티그래비티가 좋은 점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클로드 스킬을 사용하려면 일단 그 스킬에 대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클로드는 이제 토큰 제한이 되게 좀 컨텍스트가 용량이 작기 때문에 뭐 몇 개 만들다 보면 금방 제한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맥스 플랜을 쓰게 됐는데, 맥스가 또 엄청 비쌉니다. $100나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안티그래비티는 구글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하면 29,000원이면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뭐 무료로도 지금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안티그래비티를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안티그래비티에서 그 클로드 모델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클로드나 이 제미나이 3 프로 선택하셔서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시면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한번 입력해 줄게요.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설치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현재 경로에 엠파린 인스턴스 버전 설치하고 PM2로 실행해줘. 이 PM2가 뭐냐면, 엠파린 저희가 인스턴스 버전이라 그래서 자체 호스팅 버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웹에 들어가서 쓰는 게 아니라 제 컴퓨터가 서버가 돼서 제 PC에서만 이 엠파린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컴퓨터를 껐다 키거나 매번 들어올 때마다 이 서버를 실행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것도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PM2를 적용하게 되면은 PC가 켜짐과 동시에 이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링크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엠파린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PM2로 실행해줘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설치가 다 되셨으면은 이렇게 엠파린 화면으로 오게 되실 텐데, 저는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처음에 접속하시면 여기 가운데 창에 계정 생성을 하라는 창이 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입력을 하시고 계정 생성해 주시면 되고, 계정 생성 다 하시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라이센스 활성화 이 버튼이 하나 뜰 거예요. 그걸 눌러주시면은 이 작성한 이메일로 그 라이센스 활성화 키가 오거든요. 그럼 그 이메일에 들어가셔서 라이센스 활성화 버튼만 눌러주시면 이제 활성화가 끝납니다. 엠파렌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에 있는 설정 버튼 눌러주시고 엠파렌 API 키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API 키 생성을 눌러서 이름 입력하시고 만료일에 원하시는 날짜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게 API 키가 만료되는 일정을 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만료 없음으로 정하고, 저장을 누르면 여기에 이제 API 키를 복사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거든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노션이나 메모장에 잘 저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안티그래비티로 가셔서 프롬프트 입력 창에 API 키를 붙여 넣으시고 다음 명령어를 입력해 주세요. 너는 현재 엠파렌 인스턴스의 모든 구조를 알고 있으므로 내가 자연어로 명령을 하면 실제 작동하는 워크플로우를 제작해서 엠파렌 워크플로우에 저장해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가 설치를 했잖아요. 너는 여기 구조를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엠파렌 파일을 제공하지 말고 너가 직접 저장을 해가지고 내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이제 상사가 된 거고, 이제 부하 직원한테 야 이래 다 일하고 나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은 다 자동화 되게끔 세팅해놔. 그러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준비 다 끝난 거예요. 설치 다 됐고 이제 자동화를 만들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그 테스트 자동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일을 할 때 노션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네, 노션을 많이 쓰는 편인데,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캘린더에다가 적어두고 완료된 일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한눈에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노션에 리마인드 기능이 있어가지고 뭐 몇 시에 알림을 해줘 뭐 이렇게 리마인드 설정을 해놓으면 알림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도 애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간 일들은 아무래도 리마인드가 이제 끝나버리면 제가 까먹으면 누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션 마감일 리마인더 자동화를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보시면 되게 간단해요. 매일 오전 9시에 내 노션에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한 다음에 이제 마감일 체크하고 메시지를 생성해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워크플로우 실행을 눌러주시면, 이게 자동화를 해놓으면 항상 이 시간에 자동으로 얘가 일을 해주고, 워크플로우 실행을 누르면 지금 즉시 한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워크플로우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구글 지메일 푸시 알림을 켜놔가지고 휴대폰으로 이제 알림이 올 거거든요. 한번 휴대폰 보겠습니다. 지금 알림 왔어요. 보시나요? 지메일.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거 PC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보기 좋게 아주 메일을 보내줍니다. 어떤 일들을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고, 항목을 누르면은 또 제 이 워크스페이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메일을 보내주네요. 네,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한 자동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알림을 받게 되면 업무 누락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들어 본 건 이 광고 성과 통합 마케팅 대시보드인데요. 이거는 이제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이나 마케터 분들한테 좀 유용한 툴일 것 같아요. 이커머스를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이제 상품을 이제 한 군데에서만 판매 안 하시고 이제 여러 플랫폼에서 판매를 하시잖아요.
뭐 쿠팡,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에서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광고도 보면은 이제 메타 광고나 뭐 구글 광고, 뭐 네이버 광고 이렇게 막 채널들이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판매 성과 지표나 뭐 마케팅 성과 지표를 일일이 플랫폼별로 다 들어가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하고 뭐 엑셀 파일 다 받아가지고 발라내고 뭐 취합하고 이런 게 손도 많이 가고 시간도 진짜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플랫폼 정보만 입력을 해두면은 얘가 이제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여기 뭐 설정값 이런 거 보면 여기 이제 아이디 입력하라고 나오죠. 뭐 페이스북 아이디, 구글 아이디, 뭐 구글 GA4 뭐 아이디 뭐 이렇게 입력하라고 나오고 여기도 들어가면 이제 API 값을 여기다 입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팅을 다 해두면은 이게 작동되는 구조예요. 이 화살표 순서대로 작동이 되는데 6시간마다 실행이 되게끔 돼 있고 이 플랫폼들에 들어가서 데이터들을 다 취합을 한 다음에 병합을 해서 이 데이터를 정규화를 해가지고 제 노션에다가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인사이트를 더 얻고 싶거나 뭐 기능 고도화를 하고 싶으시면은 이 노드 기능들이 되게 많거든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를 하셔서 AI를 넣어가지고 뭐 이 단계에서 어떻게 분석해줘 이런 명령을 좀 더 넣어두시면은 더 고도화된 그런 자료나 뭐 인포그래픽 이런 형태로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각자 성격에 맞게끔 플랫폼을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이 마지막에 꼭 노션이 아니더라도 구글이나 메일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용자의 직무나 업무 성격에 맞게 안티그래비티 들어가가지고 자연어로 프롬프트 한두 줄만 입력을 하면 몇 시간씩 걸릴 일을 얘가 자동으로 알아서 몇 분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할 수 있냐. 워크플로우를 직무별로 이제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상품 기획자라고 제 가정을 하면 주제 하나를 정해놓고 트렌드 분석, 시장 동향 파악, 뭐 판매 데이터, 상품 리뷰 분석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크롤링하고 뭐 클리핑하는 그런 자동화 툴을 만들어두면 매일같이 그 일을 해서 저한테 이제 보고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고객 문의가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알림이 오게끔 설정을 해두거나 부재 중일 때 자동화 메시지를 만들어두고 메시지 발송을 자동화를 한다든지 리뷰 분석을 시켜서 서비스나 상품 개선 인사이트를 얻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CRM 서비스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팀을 구축을 해서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루틴 업무들만 자동화로 만들어놔도 이게 아껴지는 시간이나 그런 비용들이 저는 상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정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기업들의 사례들을 보면 이 효율화라는 게 참 여러 산업에 있어가지고 큰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자동화 툴을 만드는 스킬을 손에 넣으셨으니까 각자의 업무에 바로 적용시켜서 효율화를 이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동화 툴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쓰고 있고 저거 나한테 필요한 툴인데 저 공유받을 수 없나? 막 돈 주고 팔고 이런 거 말고 서로 필요한 것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알려드릴게요. 또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제가 이제 웨비나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웨비나에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3가지 혜택을 드릴 겁니다. 일단 뭐 강의팔이 이런 거 아니고요.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홍보입니다. 일단 3가지 혜택 중 첫 번째는 웨비나에 오시면 완성도 높은 자동화 사례들을 좀 아실 수 있고 그걸 만드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팅하는 방법, 만드는 방법, 여기 필요한 API 키를 뭐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하나하나 다 세팅하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만들어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하나씩 체크하면서 검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른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그 자동화 툴들을 무료로 공유받을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제가 사용 중인 그 자동화 노션 템플릿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자동화와 연결해서 사용하기 최적화가 된 템플릿이라서 아마 같이 사용하시면 더 효율화를 시키시는데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웨비나는 제가 지루하지 않도록 너무 길지 않은 선까지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은 정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웨비나 일정은 그 고정 댓글 링크에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사용하는 노션 템플릿인데요. 이렇게 위에는 메모 아카이브가 있어서 이제 메모를 눌러서 간단하게 제 메모해야 될 것들 메모를 적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적은 메모들을 바로 드래그해서 입력을 해가지고 아카이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 시간들이 바로 이렇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기가 쉽고요. 버튼 눌러서 삭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 다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게 토글 형태로 만들어뒀어요. 그래서 워크 캘린더는 이게 업무 대분류예요. 대분류. 큰 업무들. 그러니까 뭐 제가 스레드에서 벌어지는 일들, 뭐 제 모든 스케줄,
그리고 제 이제 회사, 그리고 강의, 그리고 만들고 있는 앱, 그리고 AI 개발단,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크게 분류를 나눠놨는데, 이 분류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페어런트 태스크이고, 이 밑에가 서브 태스크거든요. 이 대분류 안에 포함하는 일들이 이 캘린더에 표시가 되게끔 이제 세팅을 해뒀고요. 보시면 보드 형태로 볼 수도 있고 리스트, 그리고 완료된 업무, 그리고 보류된 업무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척률은 제가 업무를 완료할 때마다 이게 올라가거든요. 보시면 그룹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미팅 보시나요? 지금 체크를 하면 올라가죠. 네, 체크를 하면 올라가고 뭐 여기도 막 왔다 갔다 바뀔 거예요. 이게 다 자동화를 걸어놔서 그러는 건데, 여기 토탈 41개의 태스크 중에 지금 38개를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93%의 완료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완료된 일정들은 여기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아까 이 왔다 갔다 거리던 건 뭐냐면 완료 못한 일들이 여기 표시가 되고, 내일 할 일, 그리고 오늘 할 일들이 여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 일들 같은 경우에는 컴플리트를 하면은 여기 사라지죠. 네, 여기 사라진 것들이 이 컴플리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Add Sub Task를 누르시면 오늘 날짜에 새로운 태스크가 생기게 됩니다. 대분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인사이트 쪽은 매일 새롭게 발견되는 뉴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클리핑 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Add 뉴스를 눌러서 여기다가 태그 걸고 내용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제가 이제 폴더별로 카테고리를 나눠놨어요. 뭐 AI 관련된 정보, 뭐 디자인 관련된 정보,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나눠놨고요. 이거는 이제 삶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지출 같은 걸 이제 정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 이것도 다 이제 가계부예요. 가계부인데 다 자동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입력만 하시면은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이제 제게 나와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못 보여드리고, 네. 그리고 여행 정보인데, 이건 여기서 이제 예약 현황 같은 거를 다 등록을 해두시면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완료된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총 비용은 얼마가 나오고 뭐 이런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준비물 챙기실 때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챙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일정을 이렇게 짜셔가지고 뭐 1일차, 2일차 이렇게 나눠서 쭉쭉쭉 체크를 하시면서 즐거운 여행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카테고리 분류를 하기 어려운데 메모보다는 노트 형식으로 쓰시고 싶으실 때 이 탭을 이용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주로 하시는 업무들의 루틴을 여기 이렇게 좀 등록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렇게 테이블로도 볼 수 있고 보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탭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시고요. Add Work 누르셔서 여기서 이제 제목 입력하시고 메모하시고 열기 누르셔서 세부 내용 이제 입력하시면 되는 구조예요. 그리고 태스크는 이제 저는 이제 AI를 많이 쓰니까 AI가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나눠가지고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탭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뭐 그 툴 같은 경우에는 이 유용한 툴들을 한 군데 모아서 정리를 해둔 거예요. 요즘 뭐 좋은 툴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때 그 툴 뭐였지? 싶은 거 있으면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뭐 디자인은 뭐 무슨 툴, AI는 무슨 툴, 마케팅은 무슨 툴, 그리고 뭐 빌드는 어떤 툴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쓰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제가 구독 중인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해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매월 며칠 날 빠져나가고 어떤 요금제를 이용 중이고, 맥스로 바꿨습니다. 금액도 바꿔줘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보류 중인 거 전체 이렇게 볼 수 있고, 갤러리로 가면은 제가 예쁘게 이렇게 로고까지 다 넣어놨습니다. 네. 뭐 이 템플릿 같은 거는 제가 이제 공유 드리는 템플릿이라서 아마 요 탭은 없으실 거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모든 API 키를 여기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노션 템플릿을 무료로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고, 자동화 연결을 할 때 아까 저는 이 캘린더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둔 거거든요. 이 노션 마감일 리마인더를 저는 이 캘린더에 연결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션 템플릿에서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마다 자동화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아이폰 단축어로 원터치로 메모를 입력하면 이 노션으로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그런 자동화도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필요하시면 그런 것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